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헤드라인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CPI를 앞두고 혼조세로 움직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신중호 앵커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앵커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연준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앞두고 눈치 보기가 좀 나왔어요.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고 반면에 에너지주가 좀 올라가면서 다우나 S&P는 소폭이나마 강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이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지금은 조금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방향성을 앞으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우선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 기사로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Bitcoin and crypto aren't as dead.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상화폐 아직 죽지 않았어 라는 제목입니다. 비트코인이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간밤에는 거의 4만 달러를 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키포인트 보시죠. 가상화폐가 움직이자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인 코인베이스는 4.8% 장중에 올랐고요. 디지털 자산 기술업체인 마라톤 디지털은 무려 두 자릿수 14%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자산의 상당량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발음이 어렵네요. 스트레티지브는 5% 이상 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다음 킥박스 보도록 할까요? 월가에서는 다른 자산들보다 그 폭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했는데요. 하나씩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투자 회사 프로체인 캐피탈에서는 비트코인을 은행 혼란과 경기 침체에 대한 피난처로 보기 시작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또한 비슷한 입장인데요. 최근 미국의 은행 위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이를 전통 은행 시스템의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NBC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함께 연준의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선반영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년 새에 얼마나 올랐나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인데요. 오늘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죠. 최근 쭉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는데 비트코인이 1년 새 거의 81%나 상승을 했습니다. 앵커님, 거의 추운 겨울을 걷다가 얼 것 같았던 가상화폐가 이제는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국내에서는 바라보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그동안 하락했던 구간을 보시면 왜 하락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긴축이라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연준의 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될 CPI가 아무래도 5% 초반까지 나온다면 좀 더 연준의 피벗,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은행권 예금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금이 아니라 조금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 예금 금리는요 0.38%밖에 안 돼요. 대출 금리는 8%까지 올렸는데 은행들이 아직 현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금을 그렇게 예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0.38%밖에 안 됩니다. 근데 MMF는 금리가 5%예요. 그러면 사람들 당연히 예금보다는 MMF로 가거나 비트코인으로 가는 게 당연한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 연준의 스탠스가 변할 수 있다. 이런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예금의 안정성 더하여서 수익성까지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트코인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다가 또 내릴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 투자 관련 주들은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은 지금은 최근에는 많이 조금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측면이 예전처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예전의 어떤 변동성에서는 많이 낮아져 있고, 물론 연초 이후에 8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비트코인 변동성 자체가 사실은 크게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큰 변동성을 자극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유동성 지표로 보시는 분들은 꽤 계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 가까이 왔는데 이게 안착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유동성 자체가 투자 자산 쪽으로 계속 머무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크로 지표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큰 그림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 다뤄드렸습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오르지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외신에서 어떤 시각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